수술할 때 수술 부위를 확실히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는 수술이 있고, 일부는 시술자가 그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손의 감각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수술이 있습니다. 수술 자체만 생각하면 당연히 확실히 보면서 진행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 부위를 덮고 있는, 가리는 이런 구조들을 뭐 자르거나 밀치거나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곤란한 경우가 있게 되는 거죠.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제왕절개 수술은 완전히 시야를 만들고 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위에서부터 피부, 피하지방, 근육, 복막, 장기, 자궁까지 전부 절개를 하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또 이걸 역순으로 전부 다 이제 봉합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쭉 올라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피부를 10cm 정도 이제 절개를 한 것을 다 봉합을 하고 이제 마치게 되는 수술이죠. 이 수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미용적인 생각이 별로 없었던 시절에는 이 절개를 굉장히 크게 만들고 또 세로로 이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 상처를 굉장히 좀 작게 만들고, 또 이제 가로로, 피부선에 따라서 가로로 만들고, 또 좀 더 밑에 쪽으로 해서 팬티에 가려지게 만들고, 또 봉합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아무튼 완전히 수술 부위를 보면서 진행되는 수술입니다. 드라마에서 이런 데서 보면 수술하는 장면에 배를 이렇게 쭉 가르고 이런 거 보셨잖아요. 중요한 수술을, 이런 것들은 보통 깊은 층에 있어서 직접 봐야지만 가능한 수술들이 대부분인 거죠. 충수염, 즉 맹장염 수술은 또 어떤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강 내에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쭉 절개를 하고 들어가고 수술을 마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 수술인데, 수술 범위가 적어서 약 3cm 정도의 절개를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흉터가 되게 작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맹장염 수술을 또 내시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작은 흉터를 만들고 수술이 가능해졌죠. 수술 부위를 이제 눈이 아닌 화면으로 보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또 보형물을 사용하는 가슴 확대 수술은 어떨까요? 이 가슴 확대 수술은 절개하는 부위를 보통 크게 이제 세 군데로 나누는데, 부위에 따라서 직접 보거나 감에 의한 의지하는 그런 정도가 달라집니다. 가슴의 밑쪽에 절개를 내고 하는 방식이나 또는 그 유륜 주변에 이렇게 절개를 하고 하는 방식은 그래도 좀 직접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게 되고, 반대로 저쪽 겨드랑이 쪽에서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는 수술자의 감에 의지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수술 난이도는 이제 뒤쪽 절개에서 좀 더 심해지게 되고요. 가슴 확대 수술의 경우에는 이 가슴의 유선 조직을 보조해야 하는 굵은 혈관이나 신경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수술인데, 이렇게 감에 의지해서 수술하는 게 걱정이 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겨드랑이 쪽 절개는 흉터가 좀 가릴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많이 해왔던 시술이고요.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서 내시경으로 그 시야를 좀 확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또 있죠. 아무튼 본인의 상황이나 성향, 또 시술자의 능력이나 성향에 따라서 이 절개 부위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슴 확대 수술의 경우에도 절개를 그렇게 크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기는 하고요. 지방흡입의 경우는 수술면이 굉장히 넓죠. 복부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이제 빙둘러 몸을 다 해야 되니까요. 이것을 다 보면서 수술하려면 피부에 엄청난 절개와 흉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곤란함이 있죠. 다행히도 지방흡입에서 손을 대는 지방층에는 많이 말씀드린 대로 굵은 혈관이나 신경 같은 이런 중요한 구조가 있지 않은 게 다행이고, 또 칼을 사용하지 않고 뭉뚱한 봉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층을 손을 대는 거니까 시술자가 손의 감각으로 그 변화를 체크해 가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지방흡입은 직접 보지 않고도 시술자의 감에 의해서 블라인드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투메센터 용액으로 지방층을 잘 준비를 하고 또 경험 많은 시술자가 수술을 하면 직접 보면서 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흡입은 수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에 비해서 적은 절개와 흉터로 수술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는 서양인들, 백인들보다 흉터가 낫는 성향이 좀 더 결과가 험하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백인들은 가슴 확대 수술할 때 대부분 이 가슴 밑에 쪽의 절개, 가장 쉬운 부분을 절개를 하고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방흡입을 할 때도 여러 곳에 여러 개의 절개를 만들고 수술을 해요. 그래도 흉터가 그렇게 험하게 남지가 않아서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면 아마 굉장히 욕먹을 거예요. 간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절개를 여러 개 만드는 시술자가 있기는 합니다. 사실 수술을 제대로 잘 하는 것이 흉터를 적게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래도 경험이 많이 있는 시술자는 같은 결과를 좀 적은 절개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흉터를 상당히 적게 만들고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년도 훨씬 넘게 굉장히 오랫동안 수술을 해왔고, 또 초기에 트레이닝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지방을 파는 의사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이 까다로운 연예인분들 수술을 하면서 이 상처가 이제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고민도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이게 또 횟수가 많이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상담 중에 어떤 분이 지방흡입은 보지도 않고 블라인드로 하는 수술이라 위험하다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셔서 물어보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경험 많은 시술자와 함께라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